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시장 신용잔고가 최대치이다. 과연 악재인가? 셀트리온의 신고가 대응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시장의 시장잔고가 지금 최대치입니다. 과연 이것이 악재인가 분석을 해봅니다. 두 번째, 수급구조 변화 가능성, 특히 외국인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봅니다. 세 번째, 기존 성장주들의 주도주들이 상승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번째, 셀트리온의 신고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주말 다우지수는 1.44% 상승, 나스닥은 0.66% 상승으로 마감이 되면서 미국 시장은 여전히 큰 변함없이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기존 주도주 맥락군들 중심의 상승세는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시장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지난 금요일 코스닥은 약보합, 코스피는 하락 폭이 조금 컸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주춤하는 금요일의 모습이었는데 특히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 우려심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수 측면에서는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은 다음 주에도 좀 높다 이렇게 보이고 언제든지 일시적인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내려집니다. 먼저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수급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3조 5천억, 코스닥에서 5천억, 4조 정도 매수 우위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외국인들의 움직임을 보면 우려심이 생깁니다. 기존 주도주들을 대부분 매도하는 모습이잖아요. 네이버, 헬스케어, NC소프트,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카카오, LG화학,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해서 기존의 주도주들을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매도를 하고 반면에 삼성전자, 포스코, LG전자 같이 경기 관련주들을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우려심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의 외국인들은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오르면 팔고 또 밑에서 좀 사고 이런 구도를 보이면서 또 키맞추기 측면에서의 경기 주들도 역시 좀 따라다니는 단기적인 성격의 외국인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주제로 돌아와서 최근에 신용융자 잔액이 너무 크다 13조다 이래서 상당히 시장이 조정이 나올 것이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나친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초록색의 코스피와 그리고 까만색의 신용잔고 비중은 전체적인 시장의 시가총액 가운데서 전체적인 신용잔고가 몇 퍼센트 되느냐를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 지수의 움직임과 신용융자 잔고 비중의 움직임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시간적으로는 약간의 후행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집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방향성은 같은 맥락으로 간다는 측면이죠. 그렇다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신용융자 잔고 비중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장 전체가 신용 때문에 위험하다 이러한 개념은 팩트에 기반을 두지 못한 그러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내려집니다. 그렇다면 신용융자 잔고가 많아지면서 위험한 것은 우리가 시장 전체가 아니고 종목별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종목별로 봤을 때 신용융자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이 화면에서 나타나듯이 대부분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중소형주 맥락군들이잖아요. 12%, 그 다음에 7% 이렇게 상위 20개 종목군들을 보시면 이 종목군들이 오히려 신용잔고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시장 전체와 신용잔고의 개념 이것은 큰 의미는 없다 이러한 결론을 내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제2의 동학개미 운동이 나온다. 즉 앞으로도 고객예탁금 추이라든가 개인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주식시장에 들어올 돈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내용을 보면은 금액까지 제시를 합니다만 그것은 좀 의미가 약하고 이 그림을 보시면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와 가계 비영리단체 이 두 군데의 금융자산들 가운데서 주식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파란색은 코스피의 움직임입니다. 2007년 8년 때에 보시면은 이 회색인데요. 주식 비중이 개인들의 금융자산 가운데서 주식 비중이 이 정도나 높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시점에 와서는 여기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화살표 크기만큼 이만큼의 개인들이 주식을 더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액 베이스는 의미가 없어요. 일단 이 그림으로서 추세적으로 그렇다면은 충분히 더 살 수 있구나. 왜? 과거 당시보다는 지금이 금리 측면이라든가 부동산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금융 쪽에서 또 그 중에서도 주식을 더 많이 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2월 3일 폭락 이전부터 현재까지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성적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성적표대로 앞으로 들어올 개인들 자금들이 또 이렇게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 더 현명하고 스마트하게 들어올 것이냐, 이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시면은 2월 3일부터 해서 폭락하기 전 7월 10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30조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6조, 약 37조를 개인들이 매수를 했는데, 문제는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산 종목군들을, 많이 산 종목군들 20개 종목군들의 수익률을 보는 겁니다. 평균 매수 가격이 나오잖아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딱 이렇게 평균 매수 가격들이 나왔을 때 그나마 수익률이 좋은 것이 네이버, SDI, 헬스케어, 카카오 등이 수익률이 좋고, 가장 많이 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수익률이 신통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개인 투자자들 이 기간 동안 마이너스 9.48% 손해났습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은, 기관들은 종목군들을 보시면 역시 기존 주도주 맥락군들이 많죠. 수익률은 14.94%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외국인들 가장 많이 산 종목 셀트리온이죠.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이 54%입니다. 카카오 72%, 셀트리온 제약 49%, NH 사이버 결제 52%, 알테오전 121%.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산 20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29.33%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마이너스 9.48%, 기관들은 14%, 외국인들은 29%입니다. 2월 3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균 매수 가격으로 수익률을 실제적으로 얼만큼 났느냐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들어올 개인 투자자들도 이러한 실패를 알면서 옛날처럼 경기 관련주에 집중할 것이냐, 이거죠. 이제는 스마트머니다. 왜?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2030 세대의 자금들이 앞으로는 주식시장에 더욱더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앞으로 향후에 들어오는 개인들은 이제는 과거처럼 이번처럼 이렇게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좀 내려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추정입니다. 예상이고,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죠. 한국은행에서 10일날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주식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6월달 들어서 매도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금액 기준으로 약 5,28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7월 들어서 멈출 것이냐 했지만, 역시 7월 들어서 오히려 늘어나면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2조 509억의 매도입니다. 7월에도 외국인들의 주식시장에서의 매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 기존의 미국계 자금들이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계 자금이 무려 42%나 차지를 하거든요, 외국인들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경기 관련주 중심의 시장 구도로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결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자금들이 지금 안 들어오는 이유는 미국 시장이 좋은데 왜 들어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공매도 금지 기간 때문에 안 들어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미국계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9월 15일 이후 공매도 금지가 해제된다면 적극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단 그때까지는 시장의 구도는 외국인들 중심으로 보더라도 변함이 없다. 기존의 성장주 맥락의 바이오, 언택트, 그리고 또 2차전지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그러한 내용들의 근거 자료가 충분히 제시를 해드렸듯이 이러한 내용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업종별로 산업 사이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업종군들이 지금 가장 앞으로의 상승률이, 주가의 상승률이 높은 구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다.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은 그 다음 차례입니다. 그 다음 차례고, 이 부분들은 지금 성숙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안 봐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업종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뭐 개념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들 이런 부분이 핵심이고 음식료도 여기 들어가 있네요. 반도체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역시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두고 볼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의 주도주인 바이오, 은택트, 2차전지 내에서 종목별로 순환이 도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설명을 이미 미리미리 다 드린 바가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카카오가 보합선 주춤하니까 네이버가 치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도주 내에서도 서로서로 순환하는 구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셀트리온의 재료로 나오고 있는 이 치료제 분야는요. 이 치료제 분야가 없다 하더라도 기존의 셀트리온의 실적은 상당히 좋다는 측면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램시마, 투룩시마, 흐주마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강력한 실적이 좋아지는 구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매년 하나씩 터질 것이다 이런 강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의 모멘텀을 보시면요. 정부가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 항체 치료제를 임상 1상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특히 이 치료제 부분에서 나머지 4개 국내 업체들은 기존의 약물을 재개발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렘데시비르도 그렇고 완벽한 치료제는 없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난번에 나왔던 일본 다케다 제약의 M&A 인수 이 부분들도 실적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진단키트 부분 역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바사와 위탁개발 생산 계약을 맺은 이 편두통 치료제 이 부분도 상당합니다. 여러분 매출액의 10.24%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재료들이 실적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재료들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양봉을 보여주면서 2단계 국면에서 아주 안정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의 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헬스케어는 블록딜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주춤주춤하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단기적인 측면에서 셀트리온은 이제 더 이상 매수선을 이 라인을 제가 못 그어드립니다. 못 그어드리고 어쨌든 다음 주 초에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정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이 이 보유의 전략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여전히 매수의 관점이다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보유 전략 변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조정이라든가 수급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만 전혀 우려하실 필요 없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